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연애는요, 궁합은요, 결혼은요, 금전은요, 저의 팔자 노후는요, 중년은 좀 괜찮을까요? 우리 애는요, 남편은요, 엄마 아빠는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이게 신점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그 얘기가 다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Remember me. 오늘은 신년운세와 신점의 아주 정확한 차이점을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신점과 신년 운세에 대한 차이를 뭐 샤머니즘 TV에서도 그렇고 개인 채널에서도 그렇고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보통 이제 동짓달 넘어서부터 3월달 이전까지는 신년 운세를 많이 보시는 시즌이죠. 물론 이제 윤도령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된 지가 오래지만 아직까지 이제 신점을 신청하시거나 신년 운세로 신청을 해서 아직 상담 대기 중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신년 운세가 끝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신년 운세를 보지 않거나 보려고 대기 중인 분들이 있으시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히 접수에는 신년 운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셔서 신년 운세 접수하신 거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신년 운세도 신년 운세인데 뭐 앞으로의 운세도 궁금하고 뭐 연애도 궁금하고 결혼도 궁금하고 결론적으로 또 종합 운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신년 운세 보면서 신점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항목이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신점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무속인이 보는 신점, 자, 정확하게 신점이 뭐냐, 그냥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일대에 대해서 쭈루루루 다 자판기처럼 읊어드리는 게 신점이 아닙니다. 자, 신점은 정확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애가 궁금하든 궁합이 궁금하든 앞으로의 어떤 금전과 결혼이 궁금하던 어떤 게 궁금하든지 상관없이 신령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신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점의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신점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하고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대체 왜 그럴까요? 라는 타이틀을 이 사람이 알고 왔어. 근데 내가 점을 보기로 신점을 봤는데, 언니야, 오빠야, 아버님, 어머님, 지금 몸 안 아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언제 당신 집에 이렇게 누구 초상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몸 아픈 거 아니야? 딱 집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만저만해서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상 안 났니? 맞았어요. 그때부터 몸 아프잖아. 집안에 상 꼈잖아. 딱 집어.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솔루션 처방. 이게 신점이에요. 선생님 5년 동안 집이 때려주고도 안 나가요. 자, 5년 전, 자, 이때 엄마 삼재였죠. 삼재 때 문서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요. 그거 탈난 거잖아. 이 시기에 산수이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탈났잖냐. 딱 집어요. 신점은 여러분들이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점집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로 치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애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헛소리를 하고 정신과 가면은 약 처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무속인이 땅 찍어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점을 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 정말 선생님 저희 집안이 갑자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치고 사고가 나요. 보자. 딱 점쳐. 너 대주 남편 엊그저께 장례식 안 갔다 왔나? 네, 그 가갖고 상문이 꼈다 얘가. 상문 모두 왔네. 딱 그 부분에서 찝어요. 이게 신점이에요. 근데 요즘 분들이 이해하는 신점은 그냥 앉아있으면 신이 무당이 다 얘기해주는 거를 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에게 신점이라는 항목은 포괄적인 운세, 나의 전반적인 사주, 저의 모든 거를 알고 싶어요는 철학관으로 가세요. 무당은 여러분들의 종합 운세를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무당이 정확하게 뭘까요? 방울 들고 부채 들고 점 치는 사람? 점은 치죠. 근데 종합 운세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날에 일어날 일을 기륭화복, 좋고 안 좋은 걸 가려내서 그걸 점치는 게 무당이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연애는요, 궁합은요, 결혼은요, 금전은요, 저의 팔자 노후는요, 중년은 좀 괜찮을까요? 우리 애는요, 남편은요, 엄마 아빠는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이게 신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정말 힘들게 예약을 해가지고 점을 보러 오셨으니까 오셨던 김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무속인이 저도 솔직히 그 얘기가 다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상담가가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신령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만 우리도 그 얘기를 온전히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전달자잖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묻는 족족 그게 시원하게 답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판기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무당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거나 못했을 때 굉장히 큰 실망감과 불쾌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에 못 미쳐서 대답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나는 신점도 신점인데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거나 신령님이 얘기해주는 거 말고 오케이 그것도 알겠는데 나는 이것도 정말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무속인이 좀 시덥지 않게 얘기를 했어. 아니면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게 올바른 점집 활용은 아니에요. 정말 신년 운세는 1년 12달 쉽게 말하면 2026년 저 어때요?가 신년 운세예요. 근데 대부분 신년 운세를 보러 와서 신점을 엮어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년 운세를 보면서 자기 종합적인 운세를 또 같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년 운세를 보러 와서 자기 것만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차라리 선생님 저 오늘 저만 신청을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아들이나 혹은 남편 배우자 혹은 애인 것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애들 때문에 사는 건데 근데 우리 아들은 어때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신년 운세를 보러 와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가족들의 상담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물론 그 방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아닌데 상담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인 상담을 하겠다. 신년 운세를 보겠다고 하면 그 1인 상담과 신년 운세를 볼 만한 시간을 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갑자기 상담의 분야가 튀거나 인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볼 거고 신년 운세를 볼 거니까 그 다음 예약은 이 시간대로 잡아야지라고 미리 다 이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추가해서 보기가 어렵다. 뭐 선생님 돈 더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 다음 분과도 약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도 중요한 만큼 그 다음 손님도 약속이 돼 있다 보니 제가 그거를 딜레이시키거나 늘릴 수는 없다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해소를 하고 또 내가 나오는 말들을 전해야 되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올 한 해 운수를 보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신점을 보려고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조금 나뉘어 주셔야 돼요. 사실 정말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점이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오셨는데 정말 뭐 이제 갓 30이 될까 말까 한 친구가 왔어. 근데 우리 친구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신점을 봐. 그럼 웃어. 그럼 제가 일단 볼게요. 신점이라고 해서 봐. 근데 미안한데 너는 일자리 지금 공백 생겨갖고 일을 지금 하니 많이 진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말고는 큰 풍파를 겪고 있거나 우환을 겪고 있는 게 1도 없는데 대체 신점 신청을 왜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냥 저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거기서 맥이 좀 빠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주를 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팔자 안에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걸 찝어서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너 직장 못 구했잖아. 아직 정착이 안 됐네. 아직 공백이네. 아직도 취직 준비야? 이 나이 먹도록 찝었잖아. 여기까지가 딱 신점이에요. 해봐야
거까지야. 근데 이 사람한테 냉정하게 감독님, 이 사람이 기다려서 왔잖아. 근데 직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 찝었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 너 이만 하면 직장 부해질 거야. 그때 가면 이동 변동 생겨요. 아셨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안 가요. 그러면은 뭐 더 추가 뭐 물어보죠. 그럼 제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이건데 다른 건 안 보인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아니 차라리 다른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조금 솔루션을 제의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기가 더 이상 나오는 건 없어. 근데 이 친구도 그냥 이러고 있어. 끝났나요? 이래. 그럼 내가 더 물어볼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시간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연애는요, 결혼은요, 궁합은요, 건강은요, 재물은요. 직장 취직도 안 한 애가 무슨 재물운을 물어보고 금전을, 물론 이해는 하죠. 아직 너무 막연한 30대고 아직 직장 취직도 안 됐으니까 과연 자기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막연할 수 있고 당연히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당신들이 노력도 안 하고 아직 직장 취직도 안 돼 있고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게 바뀔 텐데 너무 진짜 간절함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오래 기다려서 왔는데 어떻게 그 얘기만 해서 보내냐. 궁금할 수 있지. 그래, 금전 이래. 연애? 야, 너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단다. 왜? 모든 게 느려. 이미 직장 취직도 늦었잖아. 어느 천년에 결혼할 거야. 이때쯤 돼야 결혼에 정년이 들어. 참고해요.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 쥐어짜서 얘기를 해. 거기서 끝나질 않아. 그래서 궁합을 볼 수 있나요? 여자친구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혹은 정말 간절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적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이게 신점이 뭔지 신년운세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도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와서 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게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상담 날짜는 7월 8월로 밀려나가고 있지. 서로들 급하다고 울면서 우는 소리 힘든 소리 하는데 막연하게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다 힘든 분들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번 진을 빼고 상담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손님이 걱정이 돼요. 괜히 무서운 거야. 다음 손님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확인해봐. 신년운세니 신점이니. 그럼 신점이라고 돼 있어. 아니나 다를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하루가 참 진만 빠지고 내가 이게 점을 본 건지 상담을 한 건지 조언을 해준 건지 내가 참 이게 무슨 소울메이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좀 끝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신년 운세와 신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점을 여러분들이 신점 하는데 신점을 정말 언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신년운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대단한 고민도 없기는 한데 신년운세를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제 1년 운세를 보고는 싶은데 1월부터 3월 동지 넘어서 3월까지만 신년운세를 보는 거면 나머지 기간에는 그러면 점을 안 봐야 되나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반기 운이라는 것도 있고 하반기 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1년 12달에 운들을 여러분들이 기간이 지났지만 체크는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기 빼고 남은 연도에 대한 혹은 남은 개월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을 참고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신점이나 신년운세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고민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에 신년운세도 아니고 이건 신점처럼 엄청 다급하고 조급한 건 아니지만 당장에 내가 이직을 해야 돼. 당장에 내가 집을 팔아야 돼. 당장에 내가 이사를 해야 돼. 당장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런 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를 갖고 오셔도 우리가 충분히 점사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딱 집어서 이건 신점이고 이 영역은 신년 운세입니다. 이거는 종합 운세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나누지 않아도 그래도 무당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현재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사를 보면 해소가 돼요. 근데 윤도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 해소가 된 부분의 나머지 전반적인 내 인생일 때 전반적인 사주팔자를 다 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적인 종합 운세는 가급적이면 명리나 철학 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맞고요. 무당은 사주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에 맥을 짚어서 해결책과 방법과 조언을 일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항목을 다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